소년 삼국지 제17화 난세의 서막, 새 영웅의 재결합. 오랜 이별 끝에 다시 만난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관우의 얼굴에는 수많은 관문을 돌파하며 겪은 고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형님과 아우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에 그 어떤 고통도 잊은 듯했죠. 장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형님,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소 라며 관우의 어깨를 연신 두드렸고 유비는 말없이 관우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그렇게 세 형제는 굳건한 의리로 맺어진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유비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주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조의 막강한 세력 앞에서는 미약할 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관우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조조가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요. 관우야, 자네가 돌아와 정말 기쁘다. 하지만 조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비는 관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관우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죠. 형님, 제가 조조의 휘에 머무는 동안 그의 병력과 전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조와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우선은 우리의 힘을 더욱 키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유비의 책사 서서가 다가와 말을 이었어요. 관우 장군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군, 지금은 잠시 조조의 눈을 피해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서주는 지리적으로 조조의 세력권과 너무 가까워 위험합니다.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전력을 재정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유비는 서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판단 또한 서서와 같았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가 문제였어요. 조조의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는 상황에서 마땅한 피난처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서주를 떠나야 한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유비가 물었어요. 서서는 잠시 지도를 펼쳐 보이며 심사숙고하더니 한 곳을 가리켰어요. 주군, 형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주는 유표가 다스리고 있으며 아직 조조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못한 곳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물자가 풍부하여 세력을 키우기에 용이합니다. 유비는 서서의 제안에 잠시 주저했어요. 유표는 명망 있는 인물이긴 했지만 다소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유비는 결국 형주로 떠날 결심을 굳혔답니다. 좋다, 형주로 떠난다. 모든 병사와 백성들에게 이동 준비를 시켜라. 유비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자 유비군 진영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주 백성들 중 일부는 유비를 따라 형주로 떠나겠다고 자원했고 유비는 그들의 충성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조조의 분노, 그리고 새로운 전략. 한편 조조는 관우가 유비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어요. 그는 탁자에 놓인 찻잔을 내던지며 소리쳤죠. 감히 관우가 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유비에게 돌아가 당장 군사를 일으켜 유비와 관우를 모조리 죽여라. 옆에 있던 책사 순욱이 조심스럽게 조조를 진정시켰어요. 승상,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관우는 본래 유비에게 돌아가겠다고 맹세했고 승상께서도 이를 허락하셨으니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지금 당장 유비를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명분 없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우 장군이 뛰어난 용장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 그를 쉽게 제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조는 순욱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비록 화가 났지만 순욱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는 관우를 쉽게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한단 말이냐? 저 유비가 세력을 키우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조조가 답답한 듯 물었어요. 순욱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답니다. 승상, 유비가 형주로 향할 것입니다. 유표는 나약하여 유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것이고
유비는 분명 형주에서 세력을 키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유비를 쫓는 것보다 오히려 유비를 이용하여 형주를 손에 넣는 기회를 엿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유비에게는 유력한 책사가 없습니다. 유비를 고립시키고 그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승상께 더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조조는 순욱의 계책에 무릎을 쳤어요. 역시 순욱 자네의 지혜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군. 그렇게 조조는 당장 유비를 쫓는 대신 유비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새로운 기회를 노리기로 했답니다. 형주로 향하는 길, 그리고 예기치 못한 만남. 유비 삼형제와 백성들은 긴 여정을 시작했어요. 서주를 떠나 형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고 곳곳에서 도적대의 습격도 있었지만 삼형제의 굳건한 협력으로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었죠. 관우의 용맹함과 장비의 불같은 기세, 그리고 유비의 인자함과 통솔력은 백성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산길을 지나던 유비 일행은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어요. 한 노인이 등에 큰 보따리를 메고 힘겹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뒤를 몇몇 도적들이 쫓고 있는 모습이었죠. 유비는 망설임 없이 장비와 조은에게 도적들을 물리치라고 명했어요. 장비는 단숨에 달려가 도적들을 때려 눕혔고 조은 또한 재빠르게 남은 도적들을 제압했답니다. 노인은 유비 일행에게 깊이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비는 노인을 부축하며 친절하게 물었어요. 아니요, 천만에요. 괜찮으십니까? 이 험한 산길에 홀로 다니시다니 위험합니다. 노인은 유비의 인자함에 감동한 듯 유비를 유심히 바라보았죠. 젊은 분께서는 보통 분이 아니신 듯합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노인이 묻자 유비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는 유비라고 합니다. 갈 곳이 없어 형주로 가는 길입니다. 노인은 유비의 이름을 듣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유비라니 혹시 덕을 중요시하고 백성을 사랑한다는 그 유비공이십니까? 노인의 눈빛이 반짝였답니다. 유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미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노인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유비에게 절했어요. 유비는 당황하며 노인을 일으켜 세웠죠. 노인장, 대체 어찌 이러십니까?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사마휘라고 합니다. 이 산속에 응어하며 세상의 도리를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저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공께서 언젠가 저를 찾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늘이 공을 도우려는 듯 이곳에서 공을 만나게 될 줄이야. 유비 삼형제는 사마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사마휘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 중 한 명으로 응어하며 세상의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으니까요. 유비는 사마휘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하며 그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사마휘 노인장, 제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조조는 날로 강성해지고 저는 아직 미약합니다. 제게 현명한 길을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마휘는 유비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공께는 뛰어난 덕이 있으나 아쉽게도 아직 진정한 용롱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품은 와룡과 롱과 봉황풍추을 얻으셔야 비로소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는 사마휘의 말에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와룡과 봉황이라니요. 그들은 대체 누구이며 어디에 계십니까? 사마휘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유비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와룡은 남양의 제갈량이고 봉황은 방덕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얻는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와룡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자이니 그를 얻는다면 공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는 사마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사마휘에게 제갈량에 대해 더 자세히 물으려 했지만 사마휘는 유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때가 되면 다시 만날 것입니다. 공께서는 반드시 와룡을 찾아가십시오. 사마휘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유비 삼형제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무력으로만 세상을 헤쳐나가려 했지만 이제는 지혜로운 책사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죠. 특히 와룡이라는 이름은 유비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답니다. 이제 유비는 형주로 가는 길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그것은 바로 전설적인 책사 제갈량을 찾아 그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었죠. 과연 유비는 사마휘의 조언대로 제갈량을 찾아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갈량은 과연 어떤 인물이며 그들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혼란스러운 난세 속에서 유비, 삼형제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답니다. 소년 삼국지 제17화 재밌게 읽으셨나요? 다음 소년 삼국지 제18화에서는 유비가 전설의 책사 제갈량을 찾아 떠나는 감동적인 삼꽃초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과연 유비는 제갈량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천하를 평정할 큰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조는 이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